내 이름은 우류 타치오미.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다. 카린, 먹어봐. 싫어. 다이어트 중이야. 에라이 때려쳐. 얼굴마담 카린과 함께 메론빵 트럭을 운영하는 남자로 전직 킬러였다. 고아였던 나는 코드 EL이라는 정신 나간 암살 조직에 거두어졌다. 알아두세요, 제이크. 이런 식으로 팔을 비틀면 어깨를 쉽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킨폰다. 아하, 저런 방법이? 나와 마찬가지로 조직에 거두어진 동료들과 암살 기술을 배우며 함께 자랐다. 그 후 나는 킬러를 은퇴하고 메론빵 장수로 전직했다. 인생도 이 메론빵처럼 달콤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저씨 현실 도피하는 거 봐. 멋없어. 저 신랄한 비판. 지금은 조직의 전 동료인 카린과 함께 메론빵 장사를 하고 있다. 현재 코드 EL에서는 격렬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새 보스로 부임한 긴다가 내 은인인 모리파 사람들에 대해 암살 지령을 내린 것이다. 모리 아저씨가 조직의 방침에 반대 의견을 표한 것이 그 이유였다. 어쩔 수 없군. 모르면 죽어야지. 그게 무슨... 결국 모리 아저씨는 긴다파 인간에 의해 저격당했고 한때 모리파였던 나와 카린까지 조직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메론빵 트럭이... 스승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신경 쓸 거 없다. 너도 다 사정이 있겠지. 안 그러니 너구리야? 조직의 내전에 기어이 내 스승님까지 휘말리게 되자 나는 결심을 굳혔다. 감히 스승님에게 손을 댔겠다. 이렇게 된 이상 긴다. 그 자식을 암살하겠어. 메론빵 트럭과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예전의 암살자 사령으로 되돌아가기로. 한때 조직에 몸담았던 자로서 적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주 잘 알고 있다. 어쨌든 우리한테 도망칠 길은 없어. 죽느냐 죽이느냐 둘 중 하나야. 하는 수 없지. 조직을 이탈했을 때부터 이렇게 될 건 각오했으니까. 카린도 그 시절의 킬러로 되돌아갔다. 우리의 동료 모리파의 킬러는 암살의 천재 제이크, 검호 바스, 뼈꺾기의 킨포, 황산의 아시자와 그리고 나와 카린. 적에 비해 확실히 적은 인원이다. 그날 밤 나는 아지트에서 동료들과 합류했다. 이 전쟁 나도 참전하겠어. 고맙다 사령. 정말 든든하군. 웰컴 무료. 사령의 부활을 축하하며. 전쟁은 내키지 않지만 옛 동료들이 이토록 환영해주니 기분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았다. 모리 아저씨에게 은혜를 입은 바스와 제이크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내가 아저씨한테 받은 게 좀 많잖아. 그래서 갈 때까지 한번 가보려고. 놈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지. 모리파를 건드리는 건 자기 목을 죄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실은 한 가지 커다란 의문이 있었다. 모리 아저씨 시신은 아직 발견 못한 거야? 그래, 아직 못 찾았어. 조직도 한창 찾고 있다더군. 혹시 모르지. 아저씨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리 아저씨의 생사가 불분명한 것이다. 모리 아저씨는 코드 EL의 교관이었다. 훌륭한 암살자가 되라, 얘들아.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암살 기술을 가르친 이른바 스승 같은 존재였다. 모리 아저씨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엄청난 강자였다. 어설프구나 사령. 배가 터진 것 같아. 얼마나 강했었냐면 20살 무렵까지 우린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였다. 모리 아저씨는 온갖 무기에 정통했다. 바스, 배꼽이 적에게 닿을 기세로 달려들어야 한다. 엄청난 압박감이다. 한팔 넘어치게. 과거 조직 최강의 암살자였다고 들었다. 뭐 본인한테 들은 거지만 아저씨가 살아있었다면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될 텐데 어쩌면 다른 모리파 조직원이 우리에게 힘을 빌려줄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지. 모리 아저씨 말고도 긴다의 방식에 반대하는 간부가 있긴 하거든. 지금 킴포가 그 간부와 만나 얘기 중이다. 아니 뭐 괜찮은 거야? 킴포한테 그런 큰 역할을 맡겨도? 그 녀석의 평소 모습을 생각하면 제대로 대화가 통할 것 같지 않은데. 같은 시각 킴포는 코드 EL의 모 간부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당신은 아군입니까? 아니면 저? 그도 아니면 치와와? 치와일 리 없지 않은가? 아군일세. 자네 이름이 킴포였던가? 김포가 만난 히가시야마라는 간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긴다에게 거세게 반대하는 인물이었다. 모리 아저씨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마다가스카. 참 독특한 사내로군. 좋은 질문일세. 정답을 알고 싶거든 날 따라오게나. 히가시야마는 김포를 지하실로 안내했다. 지하실에서 그것을 본 킨포는 말문이 막혔다. 설마 저건...
당신 나도 현장에 있었거든. 그 덕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 캡슐 안에 있는 인물은 놀랍게도 모리 아저씨였다. 의식은 없지만 확실히 살아있다네. 방금 머리씨였습니까? 눈물 때문에 아저씨가 안 보여서. 정말 아저씨 맞습니까? 맞으니까 얼른 눈물 닦게. 히가시야마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날 모리 아저씨는 기습을 당해 몇 발의 총알을 맞았다. 숨도 쉬지 않았었다. 죽었군. 히가시야마, 시체 처리 부탁하지. 알겠습니다. 히가시야마는 긴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죽일 필요는 없지 않나. 긴다 씨, 미안하지만 당신의 방식엔 동의할 수 없어. 히가시야마는 긴다를 용납하지 못했다. 호흡은 멈췄지만 맥은 아직 뛰고 있어. 모리가 살아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어. 히가시야마는 극비리에 모리 아저씨를 자택으로 옮겼다. 환자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인류 암살자라 그런지 회복력이 남다르군요.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정말 고맙네. 이건 기적이야. 아직 희망이 있어. 자택에서 모리 아저씨를 치료한 결과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지금 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네. 돈만 된다면 선한 자라도 죽이려 들고 있지. 나는 모리의 의견에 동의한다네. 암살은 숨쉴 가치가 없는 악인에게만 한정되어야 해. 모리를 살려내야 하네. 그게 조직을 위한 길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그만 울고 눈물 좀 닦게. 그렇다고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닐세. 긴다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긴다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같은 시각 나는 바스와 제이크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전해들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지? 가능하다면 킨프가 있는 곳으로 가줬으면 한다. 우린 몰입하였던 사람들에게 협력을 구하러 갈 생각이야? 협력이라... 하긴 어차피 조직의 표적이 될 거라면 차라리 우리한테 붙는 게 나을지도. 모리 아저씨의 제자는 하나같이 인류의 실력자들이니까. 한편 킴프와 히가시야마는 모리 아저씨를 태우고 이동 중이었다. 어디에 숨길지 곰곰이 생각해봤네만 자네들 아지트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네. 그도 그렇군요. 피부 까만 놈이랑 칼잡이 놈이 강하긴 하니까요. 그렇게 아지트로 향하던 도중 사냥개가 추격해왔다. 역시 조직의 눈을 속이기란 쉽지 않군요. 하지만 킴포는 추격자가 따라붙을 걸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바라던 바였다. 히가시야마 씨, 추격자입니다. 차 세우십시오. 차를 세우라니 어째서? 계속 달린다. 총에 맞는다. 타이어가 펑크 난다. 차가 뒤집어진다. 언더스탠? 킴포는 인적 없는 곳에 트럭을 세웠다. 어서 오십시오.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만 최대한 2팔 벌려 환영해드리지요. 그리고 킴포는 히가시야마에게 절대 내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차에서 내렸다. 킴포! 네가 여기 있다는 건 설마 저 트럭 안에? 모리 아저씨 아닌데요? 이 자식! 순 바보 아니야? 그러자 추격자들이 차에서 우르르 내렸다. 바보라뇨? 다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뭐가 문제인지. 다 같이 관절 꺾여서 죽을 준비나 하시길. 자객들이 허둥지둥 총을 뽑아들었다. 쏴버려! 죽여버리겠다! 트럭에 최상위급의 암살자가 타고 있었을 거라곤 예상치 못했을 테니까. 느려요 느려. 시골 동네 와이파이만큼이나 느려 터졌어요. 차 뒤로 숨어! 기초가 탄탄하게 잡힌 킨포의 사격 실력은 가히 인류였다. 말도 안 되게 정확해! 차라리 근접전이 승산이 있겠어. 하지만 킨포의 진면목은 자, 손에 손 잡고 맨손 살인 기술이다. 팔꿈치 달고 관절 꺾기 달인인 킨포에게 잡히는 순간 지옥이 펼쳐진다. 그리고 킨포는 단숨에 목 꺾기. 두 사람의 목뼈를 완전히 꺾었다. 허리뼈를 분질러 드리죠. 6명이 눈 깜짝할 새에 당했다. 킨포의 실력을 눈으로 확인한 자객들은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 하지만 킨포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이 살기는 아무래도 양떼 틈에 늑대가 섞여 있었나 보군요. 모두가 도망치는 가운데 단 한 사람, 킨포에게 대적하는 사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는 얼핏 봐서는 암살자답지 않은 행색이었다. 관절 꺾기의 달인 킴포.
네 얘기를 듣고 한번 싸워보고 싶었지. 다부진 몸에 움직이기 편한 낡은 셔츠를 걸친 사내는 그난 날붙이 하나 없었다. 김포는 그 사내를 알고 있었다. 아, 코마기류의 후지타. 스승과 결투에 목숨까지 빼앗았다던 유도 괴물이라죠. 잘 아는군. 너에게 대결을 신청한다. 사내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조직에 뛰어든 별종이었다. 후지타는 살인이야말로 무술의 본질이라 여겨 자기 손으로 스승을 살해했다. 쇠약해지셨군요, 스승님. 이럴 줄 알았다면 더 빨리 죽일 걸 그랬습니다. 스승을 죽인 뒤 후지타는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해 잔혹한 킬러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선제 공격을 한 건 킨포였다. 당신의 그 기세 완전히 꺾어드리도록 하자. 당신의 뼈를 꺾어서. 킨포는 미끄러지듯이 후지타에게 다가가 팔을 움켜쥐었다. 킨포의 손가락은 철도 움푹 들어가게 할 만큼 억세다. 하지만 후지타는 셔츠 소매를 찢어 킨포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상대에게 잡힌다는 것은 곧 신체 일부가 망가지는 것을 의미했다. 두 사람은 페인트나 타격을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잡기를 시도했다. 먼저 앞서 나간 쪽은 킨포였다. 발밑이 무방비 상태군요. 킨포의 다리 후리기에 맞은 후지타가 자세를 크게 흐트러뜨렸다. 그 기회를 놓칠세라 킨포가 손을 뻗었다. 쇠골 먼저 부러뜨려주죠. 하지만 그건 후지타의 함정이었다. 일단은 팔 한쪽. 후지타는 킨포의 손을 양다리로 붙잡았다. 후지타의 기습 안바 공격에 허를 찔린 킨포는 이거 아픈데. 스스로 어깨 관절을 뺐다. 골절 지점을 어긋나게 해 강제로 팔을 빼냈다. 그리고는 팔뼈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은 후 후지타와 거리를 벌렸다. 달골 소리군. 스스로 관절을 빼내다니 대단한 기술이야. 별것도 아닌데 놀라시겠네. 더더욱 당신의 턱뼈를 박살내고 싶어지는군요. 어디 해볼 테면 해보시지. 이윽고 더더욱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다.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쪽은 킨포였다. 잡았습니다. 당신의 목을. 뼈 부러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건 후지타의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팔꿈치 관절부터 박살내주마. 후지타가 킨포의 오른팔을 단숨에 꺾어버린 것이다. 걸려들었군요. 하지만 킨포는 희죽거리며 웃었다. 당신의 뒤를 노릴 수 있다면 이까지 팔 한쪽 얼마든지 내어주죠. 이 자식, 저기 팔을 희생했어. 오른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킨포는 다리로 후지타를 꽉 붙들었다. 킨포에게 뒤를 내어준 자의 최후는 지옥뿐이다. 살려달란 말도 할 수 없게끔 턱뼈부터 빼버려야겠군요. 다음은 갈비뼈를 모조리 부러뜨리고. 킨포는 한쪽 팔만으로 손 닿는 모든 뼈와 관절을 파괴했다. 대부분의 관절이 부러진 후지타는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제 솜씨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마지막 선물입니다. 당신과 뼈 빠지게 싸워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추가 비틀어져 사망했다. 모든 자객을 쓰러뜨린 킨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트럭으로 돌아갔다. 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도 아무 성과가 없다니 긴다의 뼈아픈 실책이로군요. 역시 대단한데 킨포. 내가 도와줄 필요도 없었어. 오 사령, 나의 우상. 뼈 한 번 부러뜨리게 해줘요. 딱 한 군데만. 네? 내 뼈는 왜? 같은 편을 다치게 해서 어쩌려고? 우상은 우상으로만 남겨두는 걸로. 됐고 부러진 팔부터 치료해. 팔 고정해 줄 테니까 차에 타. 흔들림이 심해서 위험하잖아. 다정도 하셔라. 사랑에 빠지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바보냐? 오, 사령. 드디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왔군. 그리고 킨포의 활약으로 무사히 아지트까지 옮겨진 짐은 훗날 항쟁의 판도를 바꿀 신의 한 수가 되는데,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길 바란다.